전당대회 후보들의 열기도 대단하지만 장외신경전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천하용인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설 일그러진 영웅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선생님에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남을 림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엄석대란 인물이 이제 소설에서 급장이란 이유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런 인물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폭력적인 인물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비유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많은 또 분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개고기 그 양두구육 비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은 독재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와 그 독재자 옆에서 부역했던 인물들이 마지막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지를 잘 표현해준 소설과 그리고 영화인데요. 지금 MZ세대들은 저 내용들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저 내용들을 찾아보게 된다면 사실 저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주는 교훈이 많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엄석대의 대통령을 비유하고 그리고 윤핵관을 결국 엄석대의 측근으로 비유하고 있는 저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의 골이 굉장히 넘어올 수 없, 봉합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좀 지점인 것 같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끝이 나던 3월 12일에 결선 투표가 되던 어쨌든 3월 중에 끝이 날 텐데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이준석계와 그리고 윤핵관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윤계가 봉합을 해서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중대한 의문점이 드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봉합될 수 있겠나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비판의 검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요. 양두구육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고사성어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개고기 비유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실제는 이제 선거할 때 개고기에 불과한데 마치 이게 그 양고기라고 쏘기가지고 국민한테 상품을 팔았다. 이거는 이게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 고사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홍준표 시장은 또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엄석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학 작품 하나를 인용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를 상황을 보세요.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대통령 후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입당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엄석대처럼 마치 이게 반의 학생들을 괴롭히고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같은 당원으로서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다면 이게 왜 당에 머물러 있습니까? 뭐 당을 떠나든지 다른 반으로 전학 가든지 왜 엄석대 밑에 있느냐 말이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비판의 검도를 한참 넘었었기 때문에 선거 끝나도 원래 끝나면 이게 또 하나의 축제로 포용하고 화합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계하고는 아마 이게 통합이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책에 이런 표현을 또 썼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망국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화,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을 비판을 한 건데 김광욱 소장님, 네. 이런 발언들, 이런 연이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 비윤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약간 주도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망국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선을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신화와 멀리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석대 얘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대 이후에
사실상 누가 대표가 되건 만약에 이준석계가 당선이 안 됐을 때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미 지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분당의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장님 여기 나온 망국신이란 표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장명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지칭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강력한 어조로 엄석대를 끌어들이고 망국신을 비판하는 거,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비판의 자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 비방의 수준에 이른다라면 과연 국민의힘을 아끼고 국민의힘의 어떤 성공,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런 강력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친 이준석계 당원들이 결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일당과 과반 의석을 넘는 승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당원들이 비이준석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뭐 자신과 가까운 천하람 당대표 후보라든지 뭐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나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 친윤계 인사들의 지지자들 그리고 비윤계 인사들의 지지자들 이렇게 엄격히 갈라져서 분열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투표는 이미 끝나는 거죠. 투표는 이제 그 결선 투표 안 가면 아마 이제 끝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통합, 하나가 이제 되자. 이제 치열한 경선은 끝났으니까 하나가 돼서 이게 그 개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 물론 이제 총선 승리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좀 이게 부적절한 정치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화합하고요. 그다음에 개혁, 지금 특히 그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또 이제 교육 개혁 이런 개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렇게 친윤계와 그리고 이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수도권 의석이 총 121석이지만 국민의힘은 19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좀 총선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그 당원 가입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과로 나올 텐데 이들의 어떤 지지 없이 사실상 수도권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총선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대표가 된다고 해도 천하람이라든가 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지 않는 한은 사실상 상당한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봤습니다.